유튜브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도 찾아오는 그 상황은 바로 아이디어 고갈. 그때부터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찍어야 하지? 다음엔 뭘 만들어야 하지? 할 게 없는데. 물론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유튜브를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유튜브 채널을 오래 운영하려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은 나만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아이디어 고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아이디어로 1일 쇼츠 채널에서 컨텐츠를 쇼츠 포함 205개나 만들었거든요.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이디어를 모으는 7가지 방법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대화 속에서, 경험 속에서, 감정과 생각, 메모, 시청자들,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채널, 과정, 1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 속 한마디. 저는 평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지인이 무심코 한 말이 컨텐츠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며칠 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 요즘 누구한테 연락하는 게 너무 부담되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고 왜 연락 하나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지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연락 하나에도 눈치 보이는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나도 유튜브 해보려고 준비 중이야. 근데 난 아직 전문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시작하려고.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로 지인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 이 고민은 내 지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아이디어로 정리해서 컨텐츠 주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소한 대화 중에 혹시 내 채널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메모라도 간단하게 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정, 생각, 메모장. 저는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간단하게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놓습니다. 그걸 아이디어 뱅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특정 행동에서 서운해하는 나를 보며 나는 왜 자꾸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헤어지고 메모장에 적어뒀죠. 며칠 뒤 상대에 대해 내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라는 주제로 쇼츠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 컨텐츠화한 것이죠. 이렇게 느꼈던 감정, 했던 생각들 모두 다 좋은 컨텐츠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할수록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그 사소함이 오히려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느낀 감정, 생각, 상황 모두 메모장에 기록해보세요. 그 메모장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창고가 될 거예요. 경험 재활용. 저는 감정, 성격, 인간관계에 대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그동안의 나의 경험,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아이디어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봤던 것들도 다 컨텐츠 아이디어로 저장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무작정 버티다 결국 무너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무조건 버텨야 해 하면서 버티다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걸 회복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건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버티는 것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버티면 더 망가집니다 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운영했다가 문 닫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채널들을 다시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채널 문을 닫았던 경험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전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혹은 하게 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경험을 그리고 느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나누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도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꾸미는 게 아닌 솔직하게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와의 연결,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아이디어로 저장해 놓습니다. 내 채널의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질문이 있다면 아이디어로 킵해 놓습니다. 이유는 내 채널의 컨텐츠를 본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널 초반에는 댓글이 달리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주제로 운영 중인 채널들에 올라와 있는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아이디어로 가져왔습니다. 나와 같은 주제의 영상을 본 시청자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 컨텐츠의 한 시청자가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드리긴 했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시청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질문했던 시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AI막 채널에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들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시청자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몽환적인 느낌의 부금을 좋아하신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몽환적인 느낌의 부금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올렸고, 그 시청자님이 취향저격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의 댓글을 컨텐츠로 만들 경우 뭔가 시청자와 내가 연결되는 느낌도 만들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의 팬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댓글이 달리면 그 댓글을 그냥 댓글로 보지 마시고 나에게 시청자가 던져주는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더 많은 댓글과 반응들이 내 아이디어로 보일 겁니다. 관점의 차이. 저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채널들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을 보는 이유는 같은 주제를 다루기에 내가 떠올리지 못한 내용들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의 관점을 보고 나의 관점을 비교하며 내 관점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와 좋아요, 댓글 수를 보면서 비슷한 주제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주의하고 꼭 기억해야 할 건 다른 채널의 컨텐츠를 똑같이 카피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컨텐츠들을 보면서 내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더라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내용으로 내 채널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컨텐츠와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채널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참고하는 거죠. 똑같이 복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치 책을 읽으며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듯 비슷한 채널들의 컨텐츠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과 같이 다른 채널들을 보며 아이디어를 얻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주제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채널들이나 조금 더 규모가 큰 채널들을 따로 정리해 두면서 그 채널들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참고할 건 참고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정 나누기. 저는 전문가가 되어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걸 하는 과정을 담는 것도 좋은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도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잘나든 못나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도전해보고자 할 때 그 과정을 그대로 컨텐츠로 만듭니다. 이걸 해봤습니다. 이게 안 되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건 안 되네요. 다음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든 걸 컨텐츠 아이디어로 삼는 거죠. 이 채널에서도 1일 1쇼츠를 매일 올리기를 해보는 과정을 담은 컨텐츠, AI막 채널 운영 과정을 담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소비한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아직 과정에 있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도움을 받았다, 지켜보고 있다, 힘내라,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위로를 얻었다 등의 다양한 공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즉, 꼭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있거나 성과를 이룬 완결형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부딪히고 이겨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모두 컨텐츠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컨텐츠를 처음 만들 때 뭐부터 해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1년 전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저는 1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1년 전 누군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았을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힘들었던 때 누군가가 힘들 때 너무 버티지 마, 너 그러다 무너져 라든가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는 위로를 해주길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이전의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운영하는 감정, 성격, 인간관계를 다루는 채널에서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워했던 나에게, 주제를 잡기 어려웠던 나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뭘 이야기해줄까? 라는 고민으로 이 채널에 올릴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1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는 지금의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혹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넘쳐나죠. 여러분은 1년 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콘텐츠 아이디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근처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채널 주제를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유튜브를 오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아이디어 수집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 더 좋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콘텐츠는 없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